안녕하세요, 김재준 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동법률 상담반을 맡고 계신데, 예. 이동법률 상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2010년 7월부터 35인승 버스를 가지고 농어촌 지역이나 장애인 시설, 그다음 상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무료 법률 상담이나 소송 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100개 지역을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또 시골 5일 장터나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해서 테마별로 지역 축제나 재난 지역, 장애인 시설 이런 걸로 이제 나눠서 약 한 이제 100여 개 지역을 이제 방문 목표로 매월 10여 개 지역을 설정해서 당일이나 1박 2일, 2박 3일 등 같은 지역을 연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인 이제 강원도, 철원, 화천, 인제, 양구뿐만 아니라 최남단인 해남, 완도, 진도, 또 남해, 거제도, 또 배로소만 교통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인 낙도 지역으로 백령도, 또 옹진군에 있는 시도, 또 거금도, 또 완도에 있는 보길도, 노화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제 3년 동안 이제 실시했는데 300여 지역을 방문하여 약 한 4,800여 건을 상담하고 그중 한 400여 건을 소송 대리 등 사건을 접수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활법률 강연을 95회 같이 실시하였고 6천여 분 정도가 강연을 듣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동법률 상담반을 이용하고 계신지요?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계층의 다양한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상담을 하였고요. 특히 이제 시골 장터에서는 상인뿐만 아니라 장 보러 오신 지역 주민, 농어민, 또 이제 농촌에 계시거나 지역에 계신 어르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였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국적 취득 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상담하였고요. 특히 이제 농협과 연계해서 하는 이동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농민이나 축산인 등 관계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400건 정도를 이제 소송 대리를 하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소송 대리를 무료로 하시지 않습니까? 소송 대리를 무료로 하시는 것에도 아마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분들은 저희 법률구조공단에 있어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으신 무료 대상자입니다. 또한 2011년 4월부터는 다문화 가족, 결혼해서 이주온 귀화자들 분들은 저희 공단에서도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어떤 신분증이나 장애인 등록증의 요건을 가져오셔야 되고, 또한 사건이 저희 공단에서 도와드릴 만한 사건, 웬만한 사건은 다 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가족 간의 분쟁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제 인륜에 반하는 문제를 다룬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애인보다 더 열악한 사람을 좀 이렇게 법률적으로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구조의 타당성이 없어서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구조의 타당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마도 약자의 편에 서서 이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돼요. 그렇습니다. 이동법률 상담반을 운영하시면서 장애인과 다문화인들도 많이 아마 상담을 하셨을 텐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상담을 하시나요? 장애인분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다가 빚을 많이 지게 돼서 도저히 채무탕감을 못 받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가족 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혼 문제라든가 기타 이제 자녀 양육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등기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이웃 간의 어떤 경계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기로 했는데 큰 형님이 가져갔다든 등 어떤 상속의 문제, 또 도로교통 관련해서 이제 행정, 영업허가의 행정 문제,
기타 이제 어떤 범죄로 발생하는 이제 형사적인 문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고요.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 분들은 주로 이제 국적 취득에 많이 관심이 있고요. 이와 이제 관련해서 국적 취득한 후에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는 성본 창설해서 개명하시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드렸고 상담을 해드렸고요. 또 이와 이제 관련해서 고향에 계신 이제 가족, 동생이라든가 부모님 이제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실제 이동법률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 하나 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딱 꼬집어서 말씀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1년 이제 이동 상담을 다니면서 한 100여 건 정도를 도와드립니다. 사건을 접수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이제 그 승소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도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임금 사건, 대여금 사건, 파산, 이제 빚을 많이 져서 아까 빚을 지고 좀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파산 면책을 받게끔 해서 새로운 갱생 활동을 할 수 있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승소 판결 후에 이제 어떻게 집행을 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 명시 신청이라든가 상대방 재산에 대한 채권 남유 및 추심 등 이제 다양한 사건이 있었어요. 주로 많은 사건들이 다문화 가정의 개명 사건으로 그분들이 이제 한국식 이름을 원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지, 무슨 이름이 좋을지 잘 몰라서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서 이름까지 지어준 적이 많았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이동 법률 상담 사례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시골 5일 장터에 그 강구라는 이제 항구였습니다. 항구에서 만났던 분인데 지체 장애인을 가지시고 강황이라는 그 카레 만드는 그 강황을 팔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 책자를 드리면서 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우신 사건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무료로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대뜸 이제 자기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좀 피해를 입었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며칠 수술을 받고 나오더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 이제 사망의 규명이 제대로 안 돼서 참 억울했다. 이게 병원의 잘못인 것 같아라는 그런 이제 하소연도 하셨고요. 그게 이제 기간이 너무 오래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사건이었고요. 또한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좀 집안이 어려워져 갖고 가정이 이제 좀 파탄이 나다시피 해서 이혼도 하고 자녀도 뭐 뿔뿔이 헤어지다시피 하고 어떤 조그만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여기에 그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하소연을 하셨어요. 이렇게 쭉 살아온 하소연을 하시면서 공단이 예전에 알았으면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늦게 자기는 이제 그 법률구조공단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법률적인 문제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그분은 누가 뭐 물건 파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저희 이제 공단이나 자기 하소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앞으로 자주 나와서 여기에 어려우신 분들의 도움을 많이 좀 해달라, 그런 기억이 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애인분 중에 그 장애인 복지 시설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체 장애가 이제 중증이라 좀 몸을 가누기도 힘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과의 갈등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혼을 하고 싶다. 남편이 이제 가정을 너무 돌보지 않고 또 그 남편 또한 이제 좀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말하기 좀 힘들어요. 말 한마디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도 그런 의사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사건을 정말 구체적으로 증명해서 이혼하고까지의 절차는 이제 차후 저희 공단의 내방에서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아서 상담으로만 그쳤긴 했는데 너무 좀 가슴 답답한 내용이긴 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외된 분들이 사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반에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셨던 것이 이제 많이 인상에 남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인들도 아마 또 많이 상담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사례 중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이동 상담 버스를 가지고 배에다 실어서 이제 낙도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고흥군 거금도라는 섬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방문해서 그 강연도 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또한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때마침 그때 이제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제 결혼 이주해 오신 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한 6세 정도 해서 조금 있으면 곧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예정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이제 좀 방법이 좀 없으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순천이라는 이제 지방법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고흥이라는 지역에서 순천까지 갈 거리도 좀 만만치 않았고 또 어떻게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동상담 차량에 가서 현지에서 구비서를 받아서 개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거든요.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개명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가족들 모두 남편과 자녀와 모두 이제 매우 기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법률 구조 그 상담 사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한테 법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예, 그렇죠.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이동 상담을 하면서 조금 느낀 게 뭐냐면 그 시골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픈을 잘 안 하십니다. 감추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쌓아놓거나 방치해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건을 오래 두거나 묵히거나 방치해 놓으면 이게 이제 그 민사적인 문제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어떤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이제 주장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손쉽게 이제 간단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방치해갖고 집이 경매까지 당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하신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도 그렇듯이 이게 이제 사건을 쌓아두거나 모아두지 마시고 사소한 고민에도 오픈하고 그걸 조금 저희 가까운 저희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면 간단한 내용은 전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결 방안을 찾아간다면 손쉽게 아주 자기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단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법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 공단을 찾아서 자기 안방처럼 편안히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 이동 법률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시대가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그에 맞춰서 복지도 이제 번해가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단도 항상 사무실을 도의지에 두고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법률 서비스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지금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지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던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대의 사명을 저희 공단의 이제 사명임을 알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제 87년에 이제 생겨서 약 20년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도 저희 공단을 잘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 또 농어촌 지역이나 이렇게 무변촌 변호사가 없는 지역인 분들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에 이제 이동상담 차량 버스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하고 검찰 문턱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듣는 사실인데 법률구조공단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까? 높지 않습니다. 절대 높지 않습니다. 저희 그 공단 분들은 기초적인 소양이나 인격이나 또 이게 그 고객에 대한 굉장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곳이고요.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손쉽게 상담을 하면 뭐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와서 상담을 하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도움을 드릴 만한 사안이면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요건이나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공단을 찾아와서 상담실에 번호표 받고 아니면 그 순서대로 기다려서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132 전화에 이제 상담하시면 간단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법률 상담반 운영하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담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법률 문제가 급하신 분들은 장사도 마다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시골 장터에 갔는데 법률 문제가 있으니까 영업 클로즈 장사 안 합니다. 쉽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랑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게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가서 법률 상담해드리고 안내 책자 이제 드리는 거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죠. 쑥스러웠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안내 책자를 받아서 법률적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면 100명 중에 1명, 아니 그 지역에 갔는데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오히려 이게 복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이제 되다 보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가가서 그분한테 나는 안 받겠다 하더라도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좋아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설명을 듣고 이 책자를 버린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다 꼭 집에 가서 언제든지 법률적으로 문제 생기면 가까운 저희 공단이나 저희 그 132 전화로 상담을 하겠다고 가져가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가서 그런 것 자체를 설명해 드리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생각보다. 시골 노인이나 아니면 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농촌 지역이나 다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오히려 기뻐하고 고마워하기 때문에 너무 저희 그 어떤 보람이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또 격려를 해 주십니다. 격려를. 장터에서는 뭐 음료수 한 잔 주시고 삶은 계란 하나 갖다 주시고 정도 넘치고 그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예. 끝으로 경기복지신문 독자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예,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연한 기회에 경기복지신문에 대해서 인연을 맺게 되어 너무 반가웠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법률적으로 고민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구조공단을 찾으시고요. 가까운 저희 공단이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국번 없이 132번이나 02-3440-9343 이동상담반에 전화를 주시면 가능한 고민되시고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준 반장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